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 일장 좋습니다. 네. 일단 좋고, 언론 보도들도 지금 뒤늦게 비컷 훈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탐탁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 미국 나스닥은요, 전고점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쵸. 이런 와중에 2.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떻죠? 전고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네. 있는 위치인데 겨우 1% 남짓. 그것도 장 초반과 비교하면 약간 올리다 말았습니다. 이거 참 갈증이 쉽게 가시지는 않는 우리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창호 앵커랑 비슷한 생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섹터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린 폭에 비해서 너무 녹록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왜 이렇게 강한가라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썼죠. 여기에다가 상반기 주도주였던 전력설비라던가 화장품 테마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자, 속 시원하게 시장 전체가 올라와 주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릴 수는 네. 없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질지 그 대응 전략들을 네. 상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랭킹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랭킹쇼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풀리기를 오늘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살이 쪘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얼굴 말고 그래요? 저희 추석에 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찐자분들. 계좌를 확확 찌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수익 찌는 특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좀 볼까요? 자, 늘봄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식님, 당기님 혹시 창호 형님 탈모가 시작되신 건 아니겠지요? 하셨는데 무슨 말이시죠? 당계님께서 오늘 창호의 이마가 무척 넓어 보입니다. 헤어라인이 상승하신 듯 일하기보다는요. 제가 아침 방송하고 나서 잠깐 쉬는 동안에 네.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최근 시원해지셨네요. 한 1, 2년 사이 정도에 가장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제보다는 헤어라인이 위로 좀 올라갔겠죠? 그리고 제 이마는 원래부터 넓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이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머리 숱 자체가 원래 별로 없어요. 슬프네요,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뭐 탈모 얘기가 아무리 네. 나와도 데미지는 없습니다만 두려운 마음은 어디 가시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크리스티 바바님, 창호의 거 마음이 넓어서 이마도 따라가는 아이고야. 듯. 와,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는 크리스티 바바님, 네. 앞으로도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쪽집게 챔피언님, 코코 야옹님, 야옹님, 행복한 행복한 꿈님도, 꿈님. 은경님과 두부아빠님까지도 오늘 많이들 인사주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 한 가지 또 있네요. 유한양행이요? 예, 오늘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와, 이제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한 방에 오늘 신고가를 또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을 갖고 계시고요. 그레이세기아님, 강병옥님, 그리고 오늘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나 봐요. 재입대하나요? 재입대하나요? 재입대할 리가 없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소령입니다. 이거 같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자, 한명원님, 제주 이쁜 할망 출근이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많이들 인사 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휴머니스트님의 오스코트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인사 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의 주제까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키워드는요? 자, 아시안 게임입니다. 자, 요즘에 그 영화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사실 오늘도 제가 칸 영화제 1회가 열렸던 날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주제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요즘에 살펴봤던 주제들을 쓱 봤거든요. 영화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영화 하면 얘기가 좀 쉬웠는데 네.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요, 여러분 86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86년도 아시안 게임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88 서울 올림픽뿐만이 아니죠.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의 열풍도 대단했었는데 네. 제가 태어났던 연도기도 하고 86년 아시안 게임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네. 우리나라가 역대 2위를 자랑하게 됐는데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2위는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메달 차이가 중국과 겨우 하나 차이였다고 합니다. 전체 메달이요? 금메달이요. 금메달이 딱 한 개 차이였고 전체 메달은 오히려 중국을 앞질렀던 해였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자, 그래서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돌아보는 네.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오늘의 래켓쇼 주제입니다. 주제는요. 네, 아시안 게임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곳은 어딜까요?입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가네요. 네. 그런데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근이라고는 하지만 이 5가지 보면 다 우리가 4년 간격으로 그쵸. 치르잖아요. 아주 짧게 최근 5가지만 골라도 20년 간격이고요. 최근 5개를 고르려다가 보니까 같은 국가가 중복되는 곳이 네. 있어서 조금 더 과거까지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출발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꽤 오래전 기억까지 꺼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보니까요,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대한민국 인천도 있고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죠. 인천의 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중국의 항저우가 네. 있고요. 태국의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까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그 기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의 랭킹으로 잡아봤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한 번씩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한번 저희가 채팅 투표창을 네, 띄워드릴 테니까 올려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근의 아시안 게임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랭킹쇼 주제를 만나보고 오는 동안에 네. 많이 올려주셨네요. 좋아요. 한정 KPS, 네. 현대바이오, S트래픽까지 다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자사랑님과 우상현님, 야차공주님까지 반겨드리겠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섭 PB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큐트하시게 이렇게 딱 있으시는데 안 들리시는 것 같죠? PB님께서 지금 전화가 좀 끊어지신 네.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다시 또 연결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또 유튜브 채팅창 다녀오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자, 야차공주님. 와, 이모티콘 다양하게 갖고 하트, 계세요. 안녕. 지금 뭐예요? 이 친구 머리에 쓰고 있는 게 하트였어요. 네.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뻔했는데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강병호님 YC를 궁금진단 YC.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고요. 반도체,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쵸. 요즘에 언급 많이 됐었죠. 네. 그런 종목도 눈에 띄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PB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지금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역시 이 종목이네요.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조사토루님의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이죠. 네.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고 그중에서도 신고가 도달했다가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번에 또 급등을 보이면서 네.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자, 유한양행 매수 가격은 그런데 14만 4천 원입니다. 비중이 20%급. 왜요? 제가 웃음이 터진 게 이 한마디 사연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14만 4천 원에 20%고요. 못 참고 들어갔습니다. 못 참고 들어갔다는 건 뭐죠? 오늘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와, 저 길게 정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장대 양봉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바로 따라가신 겁니다. 오늘 고점이 15만 3,500원까지 갔었죠. 고점 대비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 오늘 또 급등세가 붙었을 때 따라가셨다. 이건 정말 굉장히 또 배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유한양행
과연 오늘의 결정은 괜찮았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유한양행입니다. 그것도 오늘 못 참고 들어가셨대요. 참았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못 참은 게 다행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참기 힘든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종목이고요. 뭐 실제로도 매수하신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비중 자체가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에 배팅을 하기에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유한양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 유한양행의 시세, 분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뭐 렉나자와 관련해서 이제 기술 수출료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민감도라고 하죠.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슈가 하나 더 나오니까 생각보다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종목은요. 시장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슈들에게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신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게 비중은 좀 줄여보자가 이제 제가 드리게 될 답변인데요. 지금 시세 보시면은 시세 분출한 이후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에 이제 앞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충분히 못 나는 이유는요. 결국은 앞선 매물이 있잖아요. 앞에서 있었던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데 조금 이제 무리가 따르고 있다. 무리라기보다는 그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만 4천 원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고점이 15만 3,500원 정도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전 고점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5만 2천 원 정도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20% 가지신 거는 매수하신 시점부터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신 거니까 10%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시세가 분출할 때 더 이상 이제 매도세가 나올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차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 보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매물만 충분히 소화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20%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얼마로 놓느냐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10% 줄이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 고점 그리고 오늘 고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15만 2천 원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죠. 앞자리 바뀌는 16만 원까지도 신고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고조 사토르님의 유한양행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핫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만 봐도 15만 원 초반까지는 바라봐지고 네. 거기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면 앞전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16만 원대 기대감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죠. 네, 고조스토로님께서 네. 수익 좀 보고 싶어서 사셨다고 얘기하시네요. 나머지 종목들이 죄다 손실 중이라 그래요. 점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조 사토르님께서 못 참고 사셨다고 네. 했는데 그래요. 다른 종목들이 자꾸 손실이니까 그쵸. 파란불만 보이니까 나도 빨간불 좀 보자 네. 이런 유혹에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한양행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유한양행이 워낙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네.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신고가 쓰고 조금 내려가더니 또 올라왔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임 리얼님께서 유한양의 사명을 아니, 변경하는데 전 진짜 바뀌는 줄 알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런 공시를 놓쳤나?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무한양액으로 바뀐대요. 그래요. 네. 무한대로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 시장 아직까지도 뭐 힘차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갇혀있는 구간에서는 가는 종목들만 너무 많이 가는 그쵸.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손실 보는 종목들은 계속 손실이고 그래서 더 소외감도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PB님께서도 네. 저도 낚일 뻔. 그러니까요. 아니 리얼님께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려거든 엔터 누르기 전에 그냥 차라리 2줄, 3줄로 쓰세요. 한 번 쓰고 다른 얘기 섞였다고 오면요. 네. 저희가 밑에 얘기를 확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님 이제 오셨는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리얼님께서 슬쩍 웃고 계시네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네. 충격이 컸던 섹터가 또 반도체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강병욱님의 종목 YC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14,400원이 오늘 시가 부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2%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 약간 손실 보고 계시죠. 14,400원에 비중 10%. 지금 되게 애매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PB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HBM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YC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PB님? 네, 우선 이제 YC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 관련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HBM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제 8월달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4분기에 이제 HBM용 테스터 납품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을 무시를 못하죠. 결국은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뭐 HBM과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주가를 따라간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고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흐름이 나쁘게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에서 관련 지어볼 수 있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려면은 다시 윗단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소부장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정립이 돼야겠죠. 보통 뭐 저희가 차트로 얘기할 때 역배열이 났으면 정배열이 되어야 이제 차트가 다시 좋아지듯이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극도로 낮추면서 이제 뭐 업황에 대해서 어두운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 부분은 뭐 엔비디아의 그리고 AI가 앞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완벽하게 걸린 것인가? 그 흐름이 끝이 난 것인가?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블랙록이랑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종 내에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당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종목들인데 단지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은요.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앞선 매물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Y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트로 지금 보고 말씀드리면 시천자님의 매수가 부근이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이제 차트
종목이 가격이 위치한다라는 거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2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6개월 60일선으로 가더라도 약 3개월 정도의 물린 가격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략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는 실제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들을 다 소화하고 난 뒤에만 가격이 시세가 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이제 가격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고 기다리시는 전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14,000원부터 한 18,000원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14,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박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긴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이죠. 한 2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구간은 당연히 앞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해서 한 18,000원까지 목표가를 놓고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박스권 매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들고 홀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18,000원 그리고 그다음 목표가 22,000원 접근 가능하고요. 이 종목을 무한정 이제 홀딩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동안에 이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14,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 박스를 그려놓고 이 박스 안에서 박스 상단에서 매도,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구간이 14,000원에서 18,000원대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18,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기다려보자라는 점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잔지연님, 마음도 우울한데 왜 비가 자주 내리는지. 그래요. 비가 드문드문 내리죠. 네. 올해 날씨는 희한합니다, 참. 날씨가 계속 찔끔찔끔 비가 내리긴 하는데 속 시원하게 내리는 일이 맞아요. 잘 없고 몇몇 지역만 정말 속 시원함을 넘어서 내렸죠. 그리고 이 온도는 그냥 계속 더워요. 어떻게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라도 좀 받쳐줘야 이 시장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마음이 좀 탁 트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네. 또 다음 주부터는 확 기온이 꺾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더위를 끝까지 그래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꺾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또 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 여름이 또 그리워진다니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을 안 꺾이기만 하루 종일 네, 기도를 네. 하지만 이 온도는 기온은 여름은 빨리 확 꺾어버려서요.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사라져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더운지 안 정말. 받아주네요. 네. 여름 얘기는 제가 타협이 어렵습니다. 네. 자, 울릉도 타코야키님 보셨군요. 그리고 챔피언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요. 챔피언님 그거 보세요. 지금 여름 너무 유재권이 더워요. 여름 너무 더워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5천만 명 정도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름에 아마 지긋지긋해서 네. 빨리 기온 꺾이기만 바라고 계실 겁니다. 휴머니스트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계속 피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볼 텐데요. 그럴까요? 이번에는 전정숙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를 좀 움직였던 종목이죠. 6,000원에 20% 비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5,580원. 크게 차이는 나질 않죠. 자, 보시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 9,000원대 넘어서까지 주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좀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이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위로 좀 올라가나 싶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가나 싶다가 내려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한국 BNC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한국 BNC입니다. 약간 좀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국 BNC 같은 경우,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시세가 그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 시세가 많이 났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종목이 주춤했다가 3월경이었죠. 일본에서 이제 독감 감염병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시세가 또 나왔었고, 그다음부터 또 이제 조정이 나와서, 그 뒤로는 쭉 이제 아쉽게도 횡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8월 16일 정도에 캐리아라고 하는 투자사에서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이제 임상 1장 안정성 검증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게 이제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아요. 이제 뭐 프로에텍이라는 회사랑 비만 치료제 개발했다라고 해서 시세가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최근에는 못 올랐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수급이거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재료들이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급은 언제 들어올까요? 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업종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테마주로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실제로 했죠. B컷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약간의 이슈만 있더라도 이 종목이 조금 더 민감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손을 그어놔서 바로 보이시겠지만은 횡보했던 가격 거의 중간대고요. 6,000원이 본격적인 가장 많은 매물이 물려있는 가격 하단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시세가 나왔던 가격대는 아니고 매수가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더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기다려서 내가 차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전고점 정도 되겠죠. 한 6,50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500원 정도에서 고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단기 고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말씀 같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랑 최근에 R&D 개발과 관련해서 유한양행도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시세가 이제 가파르게 나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고집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격 다시 드릴게요. 한 6,700원 정도네요. 6,700원 정도의 전고점을 뚫고 나면은 당연히 위쪽으로 가격이 더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점을 뚫고 갈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가격 상단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목표가 6,700원 잡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고려를 해볼 만한 것은요. 6,700원까지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가까지는 한 400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매수가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이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수평 이동도 같이 고려해보자.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BNC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답답한 구간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수평 이동에 대한 그런 관점도 같이 한번 감안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 한국 BNC였습니다. 네, 고고식님께서 네. 웬일로 랭킹쇼 구간에 상승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어제부터 좀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랭킹쇼 효과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항상 저희의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네. 왜 하필 이 타이밍만 되면 자꾸 내려갈까? 그런데 어제부터 분위기가 오후장에 오히려 더 달라지고 강해집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탄력 받아서 앞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희망 네.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안 게임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위는요. 이 가장 5가지 중에 가장 전에, 옛날. 가장 예전에 열렸던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5위 공개합니다. 5위는요. 자, 5위는 태국 방콕입니다. 1998년에 열렸던 네. 방콕 아시안 게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98년이 아니요? 98년 기억 못하죠? 네. 사실 저도 어릴 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방콕 아시안 기억이 게임이 나요? 되게 화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아시안 게임이든 뭐 올림픽이든 구분을 잘 못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방콕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와, 이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중국은 뭐 항상 1위였고요. 아시안 게임이 당시 우리나라가 종합 2위 기록을 하게 됐네요. 방콕 아시안 게임 98년에 있었습니다. 오늘 5위였고요. 자, 그러면 4위 더 맞춰가 주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 리스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초가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이 시각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 둔화이긴 합니다. 간밤에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나스닥 지수가 2%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대형 기술주들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추는 리포트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면서 우리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급락이 과매도 상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과잉 우려가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있더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주가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5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 가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이 시각 현재 18%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 9월 초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이대로 마감되면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이 될 텐데요. 오늘 또 재료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길리어드사 쪽으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랭라자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1차 치료 옵션에 정식 등재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양 오늘 주가 아쉽지만 이렇게 또 음봉 갭상승으로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매물을 받고 있는데요.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24%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13%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튼사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이튼사 쪽으로 핵심 부품을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시경 지혈제 넥스 파우더라는 이 아이템을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이 넥스 파우더에 대한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치성 하부 위장관 출혈 치료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우수한 임상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기술력, 유통망
상을 모두 확보한 넥스트 루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하락한 이후에 또 아주 U자 같은 V자로 올라갑니다. 8%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일정이 정해졌는데요. 25일 예정이 돼 있고 해외 투자나 조강권 등에 대해서 이 시간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1차 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에 2차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3%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장의 CDMO 관련주, 어제 이 바이넥스 엄청난 장대 양봉이었죠.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GS글로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7%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 있는 GS글로벌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싹은 18%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보안주인데요. 딥페이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고요. 오늘장까지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7%, 코스닥의 대장주의 사상 최고가 계속됩니다. 지금 3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YC 보시죠. 이게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YC 같은 HBM 관련주들이 반등 시도한 이후에 탄력은 좀 둔화됩니다. 테크윙, 워트, DI 등등 이런 종목들이죠. HLB의 주가가 오늘장에 1% 플러스에 그치고 있는데요. FDA의 간암 신약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면서 오늘장에 영향을 줬고요. 샤페론의 주가는 0.8%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 17%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고요. 센즈랩 오늘 보안주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은 경영권 분쟁 이슈에 따라서 오늘장까지도 강세가 이어지죠. 정말 꺼지지 않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영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영풍정밀이 3거래일 연속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로템은 5% 현재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K2전차의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 주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K2전차 2차 실행 계약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2차 계약에 대해서 임박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 이걸 받아 쓰면서 전망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방산주, 조선주, 전력기기 모두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죠. 모처럼 만에 이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순위 한번 잡아주시죠. 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섹터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걱정 없다. 수주 바짝 들어온다. 이 환경은 아주 튼튼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방산과 조선, 게다가 상반기 주도했던 전력기기.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비비님, 방산 대 조선 대 전력기기. 여기 순위는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방산, 두 번째는 전력기기, 세 번째는 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기간으로 보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방산이 될 거고요. 가장 긴 기간을 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전력기기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지금 현대로템 대표적이겠죠.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수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각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방산 쪽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 수주와 관련된 재료들은 종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방산 쪽이 그런 쪽으로 보았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이 의문부호 없이 가져가긴 할 텐데요. 수요가 최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제일 많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는 뭐 전력기기다. 그리고 세 가지 업종을 순위를 매겼을 때는 두 번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뭐 전력기기도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2030년 납기분까지도 이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향후 5년, 6년까지도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전력기기, 조금 짧게 본다면 당장 숫자가 나올 기대감이 있는 방산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것까지 우선순위 플러스 이제 기간별 투자 순위까지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 우선순위 꼽아주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기간별로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바로 이 내용, 방산대, 조선대, 전력기기 우리가 간단히 좀 힌트를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슈퍼사이클 붙어 있는 섹터가 워낙 많아서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네. 많았을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질문과 아주 현명한 해답까지 얻어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3분이기 때문에 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한정 KPS 질문해 주셨습니다. 39,700원에 10% 들고 계신데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이슈가 있을 때 다음 주에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목표가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딱 체코 원전에 대한 이벤트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팔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희 PB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죠? PB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재진입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 그때 예전에 한 7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소식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테마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 만한 모멘텀이었다 생각하면 현재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이 종목이 가진 특성 중에서 시세 연속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죠. 장대 음봉 나온 날이 가장 명확한 날인데 결국 이날 이제 42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시세 분출했다가 그만큼 훅 꺼져버렸거든요. 결국에 이런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한정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해당 종목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또 이제 재진입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한전 KPS까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효섭 PB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레키쇼 주제 한번 알아봐야죠. 4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곳들인데요. 이 중에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5위가 98년도 태국 방콕이었죠. 자, 4위는 과연 어딜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4위는 카타르 도하. 아까 2006년? 누구였죠? 카타르 도하 정확히 네.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카타르 도하가 4위였습니다. 2006년에 열렸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왔고요. 도화 다음은 아마도 이 4년 간격이니까 2010년대로 진입하겠네요. 과연 또 3위는 어딜지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위까지 이제 저희와 함께 맞춰보셨고요. 이번에는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출발해 볼 텐데 그 전에 유튜브 채팅창 잠깐만 좀 다녀올게요. 자, 그레이 세기야님 맞아요. 세기야님께서 아까 제가 맞춰주셨어요. 맞췄습니다. 오늘 촉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팬 아니실까요? 아시안 게임이나 네. 올림픽 이런 거 역대 순서 쫙 꿰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거든요. 왠지 그런 것 같고 자 슈팅 스타님이 조금 오늘 늦게 오셨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니 좋네요. 주식도 좋아라잉. 오늘 텐션이 좀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내마녀의 날 오늘 저녁 미장이 궁금하다. 우리 늘 미장을 궁금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와 센스뿅님. 센스뿅님 진짜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저희들의 이름으로 지금 다 삼행시를. 와, 저는 처음에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지으시길래 와, 이건 정말 대단하시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 짓고 계세요. 네. 권위 있는 목소리로 각종 소식을 전달하며 미소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란정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난정을 주는 믿음직하고 건밀한 애건님 감사합니다. 안정? 안정을 주는 그래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네. 이야 센스뿅님의 이 센스를 저희가 미처 못 따라갔네요. 리얼님께서 이런 또 한 가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센스병님 삼행시 AI 썰 아하. 혹시 AI가 아니신가? 그래 요즘에 그 챗 GPT 같은데 딱 치면은 삼행시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렇게까지 네. 저희의 실제 찐 장점을 담아서 해주지 못할걸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직접 보고 해석하신 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그쵸?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바로 독종 정신 갖고 종목 진단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자, 종목은요?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휴머니스트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오스코텍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35,950원에 5%입니다. 비중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닌데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매수 가격 위입니다. 네. 매수를 참 적절히 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스코텍의 현재 주가는 38,000원이고요. 얼마 전에 45,000원대까지 갔다 왔죠. 고점 찍고 사실 뭐 딱 많이 밀린 눌렸을 것도 때.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정확히 아주 좋은 구간에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앞으로 충분히 잘 갈 만한 종목인 건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아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스코텍 급등세 나올 만한 종목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스코텍을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오스코텍의 미래 요즘에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처럼 이 종목도 충분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자, 최근에 그 지식바이오가 상당히 강세죠. 요게 이제 뭐 다음 달 그 10월, 11월 또 이제 금리나부터 해가지고 또 계절적인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 효과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좀 먼저 그 선반영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다음에 그 면역성 그 혈소 판 감소증 그 성장성은 그대로 현재 주가에 그 답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자체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중요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예, 그래서 그 성장성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번에 그 유한양의 넥나자 그 재료가 좀 반영됐고, 그 이후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일단 121선이 맥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20일 경기선을 이제 크게 안 깨면 조정 나올 때, 예, 거기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는데, 이번 달은 요 정도 전후에서 마감할 것 같아요. 최고점에 이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거래가 없고, 아래 꼬리 주면서 지금 5개월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아니면 다음 달도 거래가, 이번 달 지금 거래 보시면, 물론 이제 수청 연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뚝 떨어져 버리죠. 지난달 대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좀
쉬고 갈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비중 5%면 일단 괜찮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 고점, 그러니까 45,000원 요 구간에서 2년 동안에 최대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그 구간에서는 털린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차익 매물이. 거기에 또 이제 매물 저항이 좀 심할 겁니다. 근데 그 단가를 이제 뻥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단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신사임당으로. 예. 그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는 약간 좀 우리가 끊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일부 물량은. 아시겠죠? 42,000원, 뭐 3,000원 정도 일단 보시고. 근데 그 단가를 종가상으로 돌파해버린다. 그럼 그 위까지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로 저점과 고점 딱 이렇게 하면서 61.8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심사인당 5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단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기성 그 전략으로 항마를 길게 잡고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는 43,000원, 44,500원, 중기는 5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코테 기간에 따라서 가격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대로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아스트랄님께서 신사임당에 대한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에 그래요. 함께 공감해주고 계시고 존경하는 할머니가 종목 진단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야차공주님께서도 예. 끊어치기 신사임당 함께 외쳐주고 계십니다. 거의 뭐 종목 진단 내용에 대해서 감동을 표하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님 오셨군요. 네. 오늘 아주 경쾌한 인사 말씀. 미란행, 차고행, 윤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예전에 신동엽 씨가 신임일 때 네. 그때 많이 하셨던 인사말이죠.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첵.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종목 진단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행복주시님의 SK 바이오 와, 팜들. 바이오가 역시나. 역시 제약바이오 정보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그쵸. 있어요. 자, 좋습니다. 코끼리님도 전선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네. 당시에 피비님께서 방산 섹터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 단기간에도 그렇죠.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꿈님의 종목이고요. 한화 시스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평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21,500원의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21,500원 차트 보시면 좀 높게 사셨네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은데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대감은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서 좀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을 보내주실지 저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자, 이제 방산 관련 종목군들도 중기적으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LA 넥슨부터 해가지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주보다는 좀 덜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조금 그 매물 소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가 그 전에 방산 관련주 여러분들께 진단해드리면서, 글로벌 국가별 이제 무기 수출 비중에 대해서 제가 그 데이터 한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수출 7위인가 8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수출 비중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게 이제 겨우 한 3%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 규모가 이제 커나가니까 미국이 뭐 1위고요. 50% 차지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2, 3%니까 앞으로 그 시장 성장성은 사실 좀 무궁무진하죠. 중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는데 단지 이제 종목별 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재료가 먼저 나오는 기업들은 수출 재료 나온다 그러면 먼저 급등 나고 다시 원위치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먼저 보셔야 되고 또 일부는 재료가 나오고 거래가 이런 식으로 터지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주가 이제 크게 보면 우상향 기조는 유지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뭐 안 봐버릴 수도 없고 안 봐버리면 사실 속편합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중장기로 더 가니까. 예, 근데 보고 있지 않니 돌파하거나 다시 눌림 주고 돌파하고 눌림 주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해버리니까
지겹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은 더 실지 마시고 이게 언제쯤 저는 흐름 나올 것 같냐면 아마 다음 달 정도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 이 쌍봉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올해. 근데 이 쌍봉의 원래 전고점은 기술적으로 가장 매물이 많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도 거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누르고 돌파했다가 누르고 그죠? 월봉 기준 했을 때 거래 터지면서. 근데 또 하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10개연선을 안 깨죠. 10개연선을. 10개연선을 안 깨 아래 꼬리 작업 3개월 동안. 이번 달 지난달 거래였고 다음 달에 거래만 나오면 지금 1년 이상을 전고점 매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다음 달까지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기 전후에 이제 만기 지나서 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항상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에서 긴 꼬리, 윗꼬리 나오면서 장대 음모로 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2만 한 2, 3천 원 보시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실적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이상도 봅니다. 그래서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우선 앞서 제시해드렸던 2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만 우선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만 2,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만 원 윗단으로도 보신다고 하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조금 더 볼까요? 센스뿅님, 전력 저도 있어요 하면서 전력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우왕 포스코님 오셨습니다. 포스코님 항상 요 시간대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금양을 금양. 진단 요청해 주셨군요. 금양 어제 장마 치고 나서 공시 하나 내놓고 그쵸.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떠들썩합니다. 네. 아쉬운 거는 장 초반의 고점만큼 맞아요. 지켜내지 못하는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자, 얼마 전 추가 매수로 평단 낮췄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주셨고요. 아스트랄님, 지겨운 패턴, 10월 만기후 관심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홍홍 붉은 노을님도 오셨고요. 홍이 붉은 홍이죠? 홍홍 붉은 노을. 뭔가 어감이 좋아요. 종근다. 매수문의를 모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기도 하지만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말고 이 종목 새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고요. 네. 자, 코끼리님, 김엘린님. 네. 김엘린님은 처음 뵙는 것 같는데요. 아니에요.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네. 죄송해요. 자, 김엘린님 안녕하십니까? 네. 피치퍼치님도 오셨습니다. 우와. 고속버스 안에서.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네. 고속버스의 종착지 좀 알려주시죠. 자, 그 답변도 들어보면서 네. 저희는 또 종목 진단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아규라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 큰 거 하나 가볼게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33만 8,7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현재 주가 37만 원대죠. 일단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위아래 꼴리가 좀 달리고 있네요. 현재 주가 34만 8,700원에 비해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그동안 고생을 또 많이 했는데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수익 조금이라도 봤으니까 팔까? 아니면 아니야, 이제 반등의 시작이야,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대로 쭉 보유를 해 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계속 보유할까 싶은데 자꾸 제약바이오가 튀어오르니까 바꿔 탈까 말까 고민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일단 순조롭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계속 갖고 갈까요? 일단은 팔까요? 자, 2차전지 제가 이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저점을 이제 완전히 찍은 것 같고요. LG엔소 같은 거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이제 주도주가 나중에 좀 바뀌는 겁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지금 3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꼴뚜기, 뭐 새우젓 많이 알아봐야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년에 한 번 얼굴 보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좋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하 같은 사람, 대하 같은 주식, 그러니까 독도 새우 같은 주식. 그런 한두 종목은 우리가 꼴뚜기 새우젓보다도
한두 종목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바닥권에서. 그냥 2차 전지를 보고 있는데, 삼성 SDI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뭘 느끼셔야 되냐면, 그동안 반도체는 제가 계속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하이닉스 3전은 이제는 매수가 됩니다만은,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 하더라도, 그래서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26만 원을 그 반토막 내버리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예, 부정적 리포트 200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야, 주식이 한 달 만에. 근데 하이닉스하고 반도체는 120에서 경기선을 깼는데 LG엔솔은 여기서 경기선을 장애했잖아요. 8월 달에.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LG엔솔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잖아요. 뭔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못 느끼겠어요? 얘가 선발이니까 120에서 벌써 1년 만에 장을 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121선을 장했죠. 얘는 완벽하게 장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경기선인 121선을 이 친구도 1년 만에 장했단 말이야. 작년 10월 달에 이틀하고 나서. 그죠? 2차전지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전기차 안 좋게 얘기하는데 120이 장하네? 자, SDI. 그러니까 이 선발 기업들이 누군가 딱 장을 해주면 SDI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120에서 장을 못했는데 SDI는 지금 어떻습니까? 120에서 지금 저항이죠. 이 친구까지만 장해준다고 하면 2차전지 대표 종목군 중에 3종목이 121선을 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2, 3개월 지나서 어떤 현상이 발발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시장 돌아가는 현황을. 예. 그래서 이제 SDI도 그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그 3월 달에서 이 추세를 지금 완전히 벗겨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태리 장인 패턴인데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눌림질 때 다시 추세 하단에서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락 트렌드를 돌파한 것이고 일단 월봉 보시면은 40만 원 장악이 중요해요. 40만 원. 40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45만 원까지 위쪽으로 좀 중기적으로 자리가 보이고 왜냐면 LG엔솔이 10개월 선을 일단 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V자로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10개월 선을. 그러면 이제 SDI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도 이러한 패턴이 나올 거란 얘기지. 아직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다 그러면은 40만 원, 40 한 1, 2만 원. 근데 저는 중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중장기다 그러면 SDI 같은 경우도 네, 최소 뭐 45만 원, 50만 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냐 중기냐 혹시 단기로 한번 때렸다가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하고 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예, SDI 같은 경우도 홀딩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무조건 홀딩입니다. 지금 정면 돌파만 전공법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무조건 정면 홀딩. 돌파. 그렇죠. 정면 돌파 이 한마디가 네. 아주 인상 깊게 나왔네요. 삼성 SDI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느라고 SDI 진단에 들어야 되는데 진단 못 들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돌려서 보시면 되니까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 장인 패턴 한마디 나오면 다들 막 열광을 하시네요. 맞아요. 이제 김봉만 전문가의 종목 진단이 한마디에 와 다들 귀 쫑긋하고 네. 듣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 진단 가고 싶지만 네. 할 게 또 있잖아요. 오늘 레키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곳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 어딜까요? 인천? 맞나요? 대한민국 인천이네요. 역시 인천의 딸이라서 그런지 촉이 네, 좋아요. 그럼요. 저 때는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요? 2014년. 2014년에 네. 잠깐만요. 저 때 그러면 2살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대한민국 인천 2014년입니다. 네. 이때도요, 순위가 똑같아요. 중국이 역시 1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3위까지 알아봤고요. 1, 2위는 잠시 뒤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쯤에서 2시 7분이네요,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쯤에서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미란 앵커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이 많이 된 종목을 통해서 좀 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상승폭을 높이고 또 바이오의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0.8% 플러스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음봉 3.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유한양행의 주가가 18% 넘는 상승을 유지합니다. 14만 8,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GS글로벌 8% 플러스 기록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그 2차 전략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일정을 앞두고 오늘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이오 가운데서 블루엠텍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상승 오늘장 나오고 있는데 3%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고점 경신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종목은 지난해 12월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요. 점점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바닥 잡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오늘장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까지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이트론이 지금 상한가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후장의 흐름이 나빠지지가 않고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체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6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종목이 바로 나왔다는 거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지분 인수, GPCR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월드라는 종목이 갑자기 바닥권에서 9% 정도 상승을 하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FN가이드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FN가이드 오늘 하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그 15일 사이에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오늘장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이 거래 정지까지 가는 강세가 이어질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밸류업 발표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고요. 여기에 고려아연 같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FN가이드도 역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10위권 아래 보시면 흥구석유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종목은 별로 오르는 게 없다가 다시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퍼니 K가 19%의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웰빙이 24%까지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중국의 의료 특구인 하이난성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5년 만에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할지 여부 보도를 통해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젠백스의 주가도 역시 20%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임상 2상 탑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2020년 고점 기록한 이후에 쭉 하락 추세만 이어지다가 이번 달 들어서 의미 있는 바닥 탈출, 저점에서 5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바이오주 가운데 낙폭과대주 움직이는 게 또 있습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도 바닥권의 종목인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장중에 상승 15%까지 시도를 했다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낙폭과대 제약주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6%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고심을 했습니다. 신고가주를 따라갈지 낙폭과대 가운데 내가 좀 보유한 종목도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순서를 기다릴 시기인지 아니면 뭐 금리나 수혜주 가운데 바이오주가 좋을지 혹은 건설주 또 어떨지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평이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연말까지 바이오주가 주도주일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시 구간에서도 역시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바이오 종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개의 종목 중에서 무려 9개의 종목이 지금 바이오 종목이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계단을 상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의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주도주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건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연말까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왕의 얼굴을 들고 있는 바이오 종목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연말이 아니고 뭐 내년까지도 아마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겠죠, 종목별로. 그다음 이번 달까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10월 달에 또 한 테이프 눌러야 되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 날씨가 우리가 보통 이게 추우면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죠. 금리 인하도 지금 호재고 금리 인하 또 이제 뭐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0.5%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면 그 항암제 관련 종목 상당히 강세였는데 이중항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내년부터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 오늘 그 요즘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ST팜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 성장성 때문에 지금 고점 돌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중에서도 이제 못 오른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상반기 때 가장 좋았는데 주가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상속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실적은 지금 빅5 중에서 가장 좋았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고.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월봉 보시면은 완전 바닥권에 있잖아요. 바닥권. 그죠? 예, 요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만이산형 패턴이라고 그랬죠. 딱 정중앙에서 이제는 뭔가 좀 용트림을 할 자리다. 예,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좀 저는 하반기에 좀 움직일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CDMO 관련해가지고는, ST팜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선발이 이기는 합니다만은 개별주 중에서는 내년에 또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호재가 있죠. 예. 어마무시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여러분들께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연말뿐만이 아니고 전 제약바이오는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이 문제냐, 내년까지도 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주도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차트 보시면서 마녀 사냥 패턴, 용트림할 패턴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종목들까지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줄기세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참 오랫동안 참았죠. 맞아요. 참은 게 아니죠. 참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짓눌려 왔었죠. 네. 고점 대비 뭐 10분의 1토막 이렇게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자, 그 울분을 이제서야 토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반짝이 아닐 거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와, 오늘 삼행시 유행인가요? 울릉도 타코야끼님까지 삼행시를 또 남겨주셨고 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이 와중에 삐딱요지 되지 말래요. 그래요. 제가 네. 잘 옆에서 유창호 호랑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참외 박사님의 종목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네.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은 볼 때마다 오랜만인 것 같죠? 왜냐하면 볼 때마다 어려우니까요. 자, 네이버 좀 보겠습니다. 얼마죠? 네이버 매수 가격은 18만 7천 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들어봤던 종목 진단에 맞아요. 비하면 네이버가 이게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종목이 찌그러져 있는지 손실 보지 않고 처분이 가능할지 김봉만 전문가님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봉만 전문가께 저희가 바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매수 가격 18만 원대고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이제 16만 원 조금 넘어서는 정도인데요. 네이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건지
알려주시죠. 자,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서 혹시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계속 물타기 하셔가지고. 예, 근데 독점 정신을 일단 버티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게 손절한다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또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드리고, 내년에 지금 네이버가 이제 그 멀티플이 한 15배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PBR이 1.08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조금 주춤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2조 원대 넘게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반등이 사실 나왔어야 되겠죠. 벌써 원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이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어제까지도 13일까지 연휴 전까지 보시면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 매도한 게 4조 8천억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4조 5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200.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5조 2천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실질적으로 매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선물은 때릴 게 없으니까 주가 또 누르려면 삼전 하이닉스 때려야 주가 지수가 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 또 물타기 하시는 거야.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도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에 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매도 이제 클라이맥스가 나왔다는 보거든요.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뭐 금리 인하 들어가고 주가 충분히 밀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20만 원까지 깨지 않을 패턴인데 그 20만 원 아래는 저는 이제 언더슈팅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원 이상까지 이것도 지금 다음 달에 거래만 나오면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우선은 단기는 매수가 뭐 한 19만 원 언저리 여기. 그 다음에 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이런 성장주가 주식에서 가장 또 큰 호재가 뭡니까? 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장기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매수해 중기로 가져가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 20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정하시고 그 다음가 돌파한다 그러면 작년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23만 원,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대로 홀딩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홀딩입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이대로 일단 여기도 차곡차곡 가시죠. 네. 사실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이 내려갔습니까?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여기서 접을 거라면 접근을 안 하셨어야 돼요. 지금이면요 그냥 버티다가 그쵸. 또 급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수년째 미끄러지더니 올라갈 때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서 반등의 순간을 노려보시죠. 네, 그리고 네이버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아임리얼님께서 또 우리의 오래된 다정한 이웃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주가도 다정하게 저희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정한 이웃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다시 오르면 다시 회복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도 또 보니까 어떤 게 있나요? 뭐 건설 기계 얘기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던 5G 얘기도 5G, 다시 네. 또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더라. 그래요. 이런 아픈 추억들은 우리 다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네. 그 아픈 기억들 다 털어내고요. 더 좋은 종목들로 그리고 전략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또 가볼 텐데 어떤 거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왕 포스코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이거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원래 정말 눈물 나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상반기 흐름은 지금이랑 진짜 다르잖아요. 금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500원에 15%. 얼마 전에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평단가를 낮추셨었는데 금양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딱 고민되실 시점이신 것 같은 게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이 꽤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반등 좀 시원하게 나왔고 지금 음봉 전환 됐지만 그래도 이런 반등 모처럼 많입니다. 하반기까지 들고 가면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금양입니다. 오늘 좀 떠들썩했던 종목이었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인공이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난번에 그 포스코 피치엠도 그렇고 금양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2차전지가 워낙에 많이 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그런 구간이고 그런 시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의 상한가 언제까지 갖다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금양도 저는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 보는데 단지 이제 지난번에 그 대규모 유상증자 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뭔가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액 뭐 확정된 거 아니고 공시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런 우려감이 이후에 계속 주가에 좀 그 악재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2차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치킨 게임 중이잖아요.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선발 기업들 뭐 코스닥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아까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LG엔솔, SDI,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피체 가급적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대장 종목군들로 좀 포트를 편성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덜 먹는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예, 우선은 그러니까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유상증자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7만 원 정도 막 기술적으로 많이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월봉에서는 이번 달에 양봉 일단 마감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안 빼고 예, 그 맥점에서 일단 양봉 마감하고 이제 거래를 보시면은 지금 6개월 동안 거래가 전혀 없죠. 이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거래가 조금 이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반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신 가격 전후 7만 5천 원, 7만 6,500원이니까 만약 7만 5천 원 전후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냥 번전 매도 하시고 그 자금 가지고 대표 종목군들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량도 매도하시고 예, 대표 종목군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대로 홀딩하시고 반등이 들어올 때 이번 달은 오늘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밀었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지그재그 에너지 다시 한번 충족하고 나서 다음 달 정도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손실 없는 구간에서 좀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지금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공시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하신 김목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박투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죠. 아시안 게임이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곳을 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자, 1위와 2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딜까요? 네, 1위는 바로 중국 항저우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었죠. 네. 2018년 그리고 중국 항저우는 2023년이었습니다. 원래 4년 간격인데 이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 그쵸. 보죠. 그래서 1년 좀 밀렸고 자 그래서 다음 아시안 게임은 2026년에 열리게 됩니다. 기록을 말씀드리면 중국 항저우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이때 우리나라가 조금 부진했네요. 역시 둘 다 1위는 또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때 다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는 2위 그리고 중국의 아성을 넘어서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시아 게임을 주제로 해서 랭킹쇼 오늘 랭킹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랭킹 주제도 알아봤고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연휴를 쉬고 와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주말은 푹 쉬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